안녕하세요. 이번 영상에서는 분자 구조의 조금 더 디테일한 내용인 결합각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사실 우리가 이전 영상에서 말했던 결합각은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중심 원자를 기준으로 했을 때 전자쌍들이 어떤 각도로 배치되어 있는가 그걸 나타내는 각도였고요. 실제로 우리가 결합각이라고 한다면 앞에 나와 있는 것처럼 결합된 원자를 기준으로 측정한 각도예요.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 결합된 원자라는 거겠죠. 즉 원자가 결합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 각도를 측정할 수 없습니다. 우리가 실제로 결합각을 측정하는 건 전자쌍과 전자쌍의 위치를 통해서 결합각을 측정하는 게 아니고, 그래서 그렇게 결합한 원자와 원자 사이의 각도를 측정하는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. 오른쪽에 나와 있는 예시 그림처럼 중심 원자가 있을 때 주변에 전자쌍이 또 따로 있다고 하면 우리가 결합각이라고 하는 건 주변 원자와 주변 원자가 결합한 이 사이의 각도를 결합각이라고 부릅니다. 그리고 비공유 전자쌍과 공유 전자쌍 사이의 이 각도는 결합각이라고 부르지 않는다. 이걸 하나 체크해 두고 넘어가고요. 그럼 이런 결합각들은 무엇이 결합각을 결정할까? 바로 전자 반발. 결합각이라는 건 따지고 보면 얼마나 원자들이 서로 밀어내는 위치에 있는가, 그래서 그 사이 각도를 보는 거죠. 그래서 마찬가지로 전자 반발에 따라서 이 결합각이 결정이 돼요. 그럼 이 전자 반발은 비공유 전자쌍과 공유 전자쌍 모두 반발은 하겠죠. 결합각은 우리가 공유 전자쌍 사이의 각도를 측정한다고 해도 실제 영향은 전자쌍의 종류에 관계없이 영향을 줄 겁니다. 그럼 이때 전자 반발의 크기는 무엇이 더 클까? 비공유 전자쌍과 공유 전자쌍 중에서 비공유 전자쌍이 밀어내는 힘이 더 큽니다. 왜 그런지 전자구름 모형으로 볼게요. 우리가 전자쌍 한 개당 넓이가 똑같은 전자구름이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. 그럼 이게 공유 전자쌍이 될 때는 두 핵과 핵 사이에 위치하죠. 그리고 핵과 핵이 서로 끌어당기고 있기 때문에 약간 양쪽으로 길게 늘어진 형태의 전자구름이 그려지게 될 거예요. 그리고 비공유 전자쌍의 경우에는 잡아당기는 원자 핵이 하나밖에 없죠. 그래서 이 구름이 약간 찌그러지면서 이 핵 주변에 남아있으려고 할 거예요. 그럼 이렇게 전자구름 모형을 그렸을 때 어떤 식으로 반발을 하는지 오른쪽에 또 예시로 같이 볼게요. 지금 정사면체 구조를 한번 그려봤습니다. 중심 원자를 기준으로 주변 원자가 모두 결합한 상태인데, 이때 이 각각의 결합들을 전자구름 모형으로 그려보면, 그러면 이때 전자 반발의 종류를 알파와 베타 두 개로 나눠서 볼게요. 지금 그려진 분자 내에서 좀 가이드를 그려주면 마찬가지로 정사면체 구조가 되겠죠. 이 구조에서 알파, 베타를 포함한 모든 결합각의 크기는 다 동일하죠. 왜냐면 밀어내는 정도가 모든 결합이 같은 종류의 공유 결합이고, 그때 결합의 반발이 다 똑같기 때문에 전자 반발인 알파와 베타의 전자 반발의 크기는 모두 동일하게 되겠죠. 그러면 만약에 이 상태에서 공유 전자쌍 한 쌍을 비공유 전자쌍으로 바꾼다고 생각해 봅시다. 그러면 이제 전자구름을 그려 볼게요. 공유 전자쌍의 전자구름은 다 똑같이 그려질 거고, 이때 비공유 전자쌍은 조금 더 핵에 둘러싸여서 위치하게 되겠죠. 그럼 그 결과 위에서 내리 누르는 힘이 조금 더 강하게 작용할 겁니다. 더 가까워졌으니까요. 이 길이가 조금 더 가까워졌으니까. 그래서 이 경우에는 전자 반발의 크기가 알파일 때 더 강하게 작용하게 돼요. 베타일 때는 공유 전자쌍끼리의 반발이고, 알파는 비공유 전자쌍과 공유 전자쌍 사이의 반발이죠. 그래서 이렇게 보면 비공유 전자쌍에 의한 반발력이 더 크기 때문에 밀어내는 힘이 다르게 작용합니다. 결과적으로 보면 우리가 결합각이라고 부르는 건 오른쪽 그림에서 알파는 결합각이 아니죠. 베타는 결합각입니다. 그래서 이러한 결합각은 비공유 전자쌍이 늘어날수록 결합각이 줄어든다 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전자 반발의 크기는 비공유 전자쌍이 공유 전자쌍보다 더 크다라는 거 여기서 꼭 보고 넘어갈게요. 그럼 이때 결합각, 우리가 앞에서 대표적인 결합각의 예시를 180도와 120도 그리고 109.5도 기본적인 결합 형태에 따라서 결합각을 결정했는데, 이제는 비공유 전자쌍이 끼어 들어갔을 때 결합각이 어떻게 변하는지도 봐야겠죠. 다만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. 우리는 모든 분자의 결합각을 다 외울 수 없으니까 여러분한테 외우라고 주는 대표적인 결합각들은 지금 앞에 별표처는 이 세 개의 분자 구조밖에 없어요. 그래서 각각의 결합각을 봅시다. 메테인의 경우는 똑같이
109.5도였죠. 그러면 암모니아의 경우는 이제 비공유 전자쌍이 하나가 늘어났으니까 내리 누르는 힘이 더 커져서 결합각이 조금 더 줄어야겠죠. 107도예요. 마지막 물은 비공유 전자쌍이 두 개가 됐기 때문에 내리 누르는 힘이 더 커져서 104.5도의 결합각을 갖습니다. 그래서 이 세 개는 외우세요. 암기해야 될 결합각입니다. 특히나 암기하라고 하는 이유는 메테인의 경우는 이 네 개 달린 원자가 똑같으면 결합각이 항상 똑같아요. 그런데 암모니아의 경우는 만약에 이 H가 모두 F로 바뀌었다. 그런 결합각이 더 이상 107도가 되지 않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암모니아의 경우에 대해서만 여러분이 외우면 돼요. 물도 마찬가지로 중심 원자인 산소에 수소가 달려있을 때만 104.5도니까 그 각도 여러분이 이 분자 구조와 함께 외워두도록 하세요. 그래서 정리해보자면 전자 반발의 크기는 비공유와 비공유끼리 반발하는 경우가 훨씬 크고, 그 다음에 비공유와 공유 전자쌍이 반발하는 크기, 마지막으로 반발력이 제일 작은 건 공유 전자쌍과 공유 전자쌍이 반발하는 크기가 제일 작더라 라는 걸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.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놓치고 가면 안 될 것도 이야기해야겠죠. 그럼 다중결합은 전자쌍 반발이 얼마나 큰가? 우리가 단일 결합에 대해서는 지금 쭉 봤고 비공유 전자쌍에 대해서도 쭉 봤습니다. 그런데 앞에서 분자 구조를 만들 때 다중결합은 단일 결합으로 간주한다 라고 했죠. 간주하긴 하는데 전자 그룹은 훨씬 더 커졌어요. 그러면 당연히 반발도 같이 커져야겠죠. 이때 다중결합의 반발 크기는 어느 정도 되냐면, 다중결합은 전자가 풍부해지기 때문에 반발력이 증가해요. 다만 비공유 전자쌍보다는 작습니다. 그래서 비공유 전자쌍보다 다중결합이 더 반발력이 작고 그거보다 작은 게 단일 결합이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. 그래서 각도가 변하는데 앞에서 우리가 이야기했죠. 결합한 대상이 바뀌면 결합각이 달라진다. 다만 어떻게 달라지는지는 우리는 모른다. 다중결합도 마찬가지예요. 지금 알파와 베타를 봅시다. 그러면 이 두 개의 기준 결합각은 평면삼각형의 기준 결합각이니까 120도죠. 실제로 이 알파의 경우는 다중결합과 단일결합이 반발한 거기 때문에 반발력이 조금 더 커서 122도의 결합각을 갖고요. 베타의 경우에는 좀 더 줄어든 116도의 결합각을 갖습니다. 우리는 이 사실을 알 수가 없어요.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오직 알파가 베타보다 크다는 사실만 알 수 있어요. 왜냐하면 반발의 종류는 눈으로 확인할 수 있으니까. 다만 이게 122도고 116도라는 수치는 외울 수가 없죠. 그래서 표현할 때는 알파, 베타 모두 약 120도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. 둘 다 표현할 때는 약 120도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, 다만 알파가 베타보다 크다 라고 씁니다. 그래서 우리는 이 정확한 수치는 외울 필요 없다라는 거, 다만 기준 각도대로 앞에 약이라는 글자를 꼭 붙여야 된다. 만약에 알파가 120도다 라고 말하면 그건 틀린 거예요. 약 120도다 라고 해야지 맞게 해줄 수 있는 각도입니다. 그럼 이 내용들 다 포함해서 오른쪽의 예시랑 같이 볼게요. 에탄올입니다. 에탄올에 있는 결합각은 우리가 뭐 여러 종류가 있지만 두 가지만 볼게요. 알파와 베타를 봅시다. 그럼 이런 분자 구조의 결합각을 볼 때 구조식에 낚이면 안 되겠죠? 이때 알파 각도는 90도가 아니죠. 약 109.5도다. 베타는? 베타도 마찬가지로 약 180도? 아니죠. 104.5도다 라고 이야기를 해야 돼요. 그 밑에 에탄을 봅시다. 결합각을 알파와 베타 두 개로 봤을 때 알파와 베타 모두 약 120도의 결합각을 갖는다 라고 하고, 이 경우에는 알파와 베타 중에 어느 게 결합각이 더 크다? 알파가 베타보다 결합각이 크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여기까지만 보면 우리가 이제 결합각, 분자 내에 어떤 결합의 결합각이 몇 도인지까지 확인할 수가 있겠죠. 그래서 이 내용들까지 포함해서 분자 구조를 만드는 법 전체적으로 꼭 기억을 해두도록 합시다. 그러면 이번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수고했습니다.